네, 표지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여기에는 인제 이렇게 큰 물 풍경을 보시면은 이제 몽골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면은 어딘지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홉스굴이라는 곳입니다. 한국어로는 보통 홉스굴 아니면 홉스골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쓰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호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몽골에는 그 바다가 없다 보니까 물이 되게 물 뭐 강은 있기는 해도 일단 물 자체가 되게 귀한데, 바다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큰 물을 볼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이 호수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몽골 사람들에게는 거의 이제 바다처럼 여겨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몽골에서 그러니까 몽골인 입장에서 국내 여행인 거죠. 국내 여행지로도 상당히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물이 반짝거리는 물결을 볼 수 있고, 겨울에도 축제가 열리는데요. 눈꽃 축제 비슷하게 얼음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는 꽝꽝 얼어요. 몽골이 워낙 춥다 보니까 영하 40 도까지도 가고, 지방은 또 더 춥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완전 깊게 얼다 보니까 그 위에서 막 썰매도 탈 수 있고 뭐 스케이팅도 할 수 있어서, 겨울에 축제가 열리면은 이 호수 위에, 수면 위에서도 많이들 이렇게 놉니다. 뭐 스케이트도 타고 뭐 개썰매도 끈다고 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겨울에도 그렇게 즐길 거리가 있고요. 여름에는 이렇게 그냥 잔잔한 풍경 볼 수 있고, 주변에 야크가 많이 살아요. 여기 사진에도 많이 있죠, 야크가. 그래서 야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몽골의 5대 가축으로 야크가 들어가진 않지만, 저는 5대 가축인 소, 말, 양, 낙타, 염소만큼이나 야크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렇게 물가에서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녹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위치 확인을 한번 또 할게요. 이제 오늘은 시제를 배울 거고요. 이제 남은 시간이 딱 2시간 있습니다. 그다음 시간에는 이제 팔격을 배우게 되고요. 어 또 그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그 전 시간까지 했던 전체 내용을 복습하는 어떤 회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하면서 또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남은 시간 동안 혹시 더 배우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은 네, 언제든지 건의를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 거 뭐 했는지 잠시 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엔 그전 시간에 우리가 숫자를 배웠죠. 그 숫자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했었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분이라는 말을 활용해서, 착, 미노트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이 안에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말하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1시 10분이다 하면은 닉착 아론 미노트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는 이제 날짜도 한번 같이 말해 봤었죠. 그래서 연, 월, 일, 엉, 살, 우들 이렇게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뭐 오늘이 2021년 3월 15일이죠. 그러면 허일미앙 허링 니건 고런 사링 아롱타우니 우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연습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일이랑 주도 했었죠. 그래서 요일을 말할 때는 무슨 다우들, 그 앞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데우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선택하는 기준은 모음 조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성 모음이면 다우드르가 되고 여성 모음이면 데우드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를 나타내는 단어는 덜사하넉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이렇게 하면은 웅글슨, 원래는 이제 덜라헌어가 있는데 실제로 말을 할 때는 주라는 건 많이 생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생략을 해 놨었네요. 그래서 웅글슨 덜라헌어 한느긴 월요일이라고 하면은 닉드우드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닉에는 여성 몸이 들어가서 데가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는 전화번호도 같이 말해 봤었죠. 그래서 몽골에서는 전화번호를 말할 때 2자리씩 끊어 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읽지만, 몽골에서는 12, 34, 56, 78 이런 식으로 읽어서 아롱허일 고친두루 태윈줄까 다쓴냄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를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게 해서 어
전화번호도 했었고, 네, 마지막으로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도 했었죠. 가격은 그냥 무슨, 그다음에 연결고리 인 넣고 투그룹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뭐 천투그룹입니다 하면 미안간 투그룹 이런 식으로 네, 할 수 있었고, 개수를 말할 때는 뭐 7개예요라고 하면은 다섯 시렉 이런 식으로 그 숫자에다가 인을 넣어서 뒤에 개를 나타내는 시렉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시간도 네, 같이 보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숫자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볼 거는요, 시제입니다. 그 시제는 즉,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거죠. 사실 오늘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흥미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흥미롭게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시간보다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 다른 재미거리도 좀 넣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시제를 설명하는 것만 해도 1 시간이 훌쩍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 오늘은 이렇게 좀 문법 정말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딱딱해질 수 있지만 지 그러니까 사실은 좀 진짜 일상생활에 쓰이는 딱 몇 가지만 알려드릴까 했는데 근데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알려드릴 기회가 있겠나 싶어 가지고 좀 욕심을 내서 몽골어의 시제를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그 몽골어 시제에 쓰이는 모든 어미를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한 번에 소화하시기는 당연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아, 몽골어 시제에 이런 어미들이 쓰이는구나.'라고 그냥 한번 훑어본다는 그 생각으로 가지시고 네,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표부터 나오는데요. 네, 좀 복잡해 보이죠? 그 일단은 어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몽골어의 그 시제에 쓰이는 어미가 이렇게 한 11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11가지를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시점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미래이고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지나간 과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눠서 일단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일단 크게 3가지만 아셔도 그 몽골어 시제를 표현하실 때는 큰 무리는 없어요. 이 그 큰 3가지가 바로 이렇게 색깔 동그라미를 해 놓은 곳인데요. 자, 왼쪽에 있는 승, 그 이거는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미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나, 이거는 미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미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득, 이거는 현재를 나타내는 건데 그중에서도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타내는 게 자세히 어떤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아래에 표현한 것들인데요. 그 과거에는 이렇게 3가지가 우선 있습니다. 밑에도 2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부정 표현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긍정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긍정 과거를 나타내는 좀 더 이렇게 어떤 자세한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에는 3가지가 있어요. 왜, 라, 그다음에 제, 체가 있고요. 부정을 나타내는 과거에는 아구이, 승구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현재랑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라, 그다음에 중간에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나타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즈벤 아니면 체벤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이것도 부정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이 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1가지가 있는데 좀 '나는 지금 바로 빨리 좀 써먹어야겠다.'라고 하시면 다 일일이 기억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이 색깔 동그라미로 표시된 승, 나, 득 이거 3개만 일단 기억해 두셔도 당장 급하게 써먹기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몽골어 시제를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그
보시다 보면은 '이건 뭐지?'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라 이게 지금 과거에도 들어가 있고 그 현재 미래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라라는 거는 그 과거에도 쓸 수 있고 미래에도 쓸 수 있는 건데요. 뒤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일단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알려드립니다. 그 일단 그 단어 자체는 같아서 '이거 어떻게 구분하지?'라고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 문장에서 실제로 쓰일 때는 이게 과거에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미래를 나타내는 건지 다른 힌트가 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헷갈리시지 않을 거라서 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정도로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한 도표에 정리를 해 봤고 여기서 쪼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음 네. 자 표가 또 나와 있죠.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자세히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느낌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과거를 대표하는 어미는 승입니다. 음.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숫자가 붙어 있죠, 위에. 이렇게 우리 수학 배웠을 때 뭐 10의 4승, 2의 4승 할 때 아니면 4 제곱으로도 표현이 되죠. 그때 붙는 이 첨자가 붙어 있죠, 숫자 4. 이게 뭐냐면요. 그 모음 조화에 따라서 4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만약에 "아라는 모음이 들어갔다." 하면은 뒤에는 is, a, in 이게 붙고요. 승이 붙고요. 앞에 에가 들어갔다 하면은 뒤에도 아가 아닌 에가 붙고 앞에 우가 왔다 그러면 뒤에도 우가 들어가고 또 앞에 에가 왔다 하면 뒤에도 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 숫자 4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라에도 4가 붙어 있고 나에도 4가 붙어 있죠. 다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앞에 어떤 모음이 왔느냐에 따라 뒤에 그 붙는 어미에 들어가는 모음도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런 뜻으로 숫자가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는 승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어떤 뉘앙스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뭐 "과거에 했다." 이렇게 그냥 뭐 별 느낌 없이 말할 때 쓰는 거고요. 조금 더 느낌을 살려주고 싶다 할 때 이 밑에 나온 세 가지를 쓰게 되는데요. 먼저 "왜라는 어미가 붙으면요. 그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 "왜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과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예문을 볼게요. "나는 읽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온시승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을 때는 온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왜라는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말로는 잘 쓰지 않고요. 그 책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신문에서라든가 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말 회화 속에서는 아마 보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라라는 게 있는데요. 라는 방금 했던 과거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쓰는 거예요. 방금 했던 건데 그중에서도 방금 그 말하는 사람이 알고 지나간 어떤 사실에 대한 거죠. 그래서 "나는 방금 책을 읽었다."라면은 비 사이 온실라 사이는 방금이란 뜻입니다. 네. 온실라 이런 식으로 방금 막 한 뭐 5 분이나 10분 전 아니면은 일단 말하는 사람한테 이거 좀 주관적이긴 한데요. 정말 이렇게 방금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좀 방금도 사람마다 이렇게 좀 기준이 다르죠. 어떤 사람한테는 10분 전이 방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1 시간 전이 또 방금일 수도 있죠. 몽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말하는 사람 나름이긴 한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어제도 방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1분 전이 방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쓰기 나름이긴 한데요. 일단은 아주 오래되지는 않은 그런 과거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라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요. 모르고 지나간 그 말하는 사람도 모르게 이렇게 휙 뭔가 이렇게 지나간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예요. 그럴 때 제나 체라는 어미를 붙여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들은 거는 그 말하는 사람이 직접 아는 사실은 아니죠. 그럴 때 이제 제랑 채 둘 중에 하나를 붙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모르고 지나쳤는데 '어 이제 보니까 나 뭐 했었네?' 막 이럴 때 있었죠. 그런 걸 나타낼 때도 이 제랑 채를 씁니다. 그래서 어 "누가 읽었다고 한다."라고 할 때 온시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도 몰랐는데 나 이거 읽었었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도 온시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랑 채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채는 그 동사에, 그러니까 이 동사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왜, 게, 일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로 끝났으면 채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경우에는 왜나 게나 일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제를 붙여주게 됐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과거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죠. 자, 현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미는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활용될 때는 이렇게 붙는데 읽을 때는 온시나가 아니라 온신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그 단어에서 실제로 활용될 때는 이게 제일 끝에 오는 단모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끝에 오는 단모음은 항상 소리가 생략이 됐죠. 없어졌죠. 그래서 온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쓰일 때는 아는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게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고요. 어 이게 현재도 되지만 그 지금 동시에 같이 설명드리자면은 미래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어 네, 여기서 일단 바로 예문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읽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읽고 있다는 것도 되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지금 읽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미래도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은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책을 읽는다는 게 언제나 좀 반복이 되는 어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에도 읽을 거라는 사실이 좀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몽골어에서도 약간 이런 뉘앙스로 나를 씁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것도 나를 쓰지만 미래에 하는 것도 나를 써요. 그래서 온신 이렇게 할 때는 그 미래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언제 현재를 나타내고 언제 미래를 쓰는 거지? 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문장 안에서 분명히 힌트를 주는 다른 단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헷갈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나라는 게 들어가 있고 미래를 나타낸다 하면은 내일 읽을 것이다라고 내일이라는 단어가 그 문장 안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나가 아니라 미래를 나타내는 나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헷갈리시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득이라는 게 있어요. 득이라는 거는요. 항상 반복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나타내는 건데요. 어 이렇게 온시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죠, 실제로 활용될 때는. 그런데 이게 또 나랑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도 이렇게 항상 좀 반복되고 지속되는 어떤 걸 나타낼 때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쓸 수도 있는데요. 이 득이라는 거는 특별히 어떤 사실이 이렇게 좀 항상 뭔가 반복이 되고 고정적으로 잘 안 변하는 걸 강조할 때 좀 써 줍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거 아니면은 어떤 건물이 뭐 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산은 한국의 남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좀 변하지 않고 항상 반복되는 어떤 현실이죠. 그럴 때 이런 득을 붙입니다. 그래서 요런 좀 미묘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이 있습니다. 그때 이 벤 아니면 벤을 씁니다. 이것도 위에 있는 채랑 마찬가지로요. 어 왜나 동사가 왜나 게나 이르로 끝났으면은 동사의 어근이 왜나 게나 이르로 끝났으면은 채를 붙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제를 붙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지금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입니다. 미래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라입니다. 라는 아까 과거에도 있었죠. 과거의 위에 이 부분에도 있었는데 미래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쓰일 때는요. 이제 나는 곧 뭐 할 거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라를 씁니다. 그래서 운실라라고 하면은 이제 곧 나는 읽으려고 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보면 좀 헷갈리죠. 과거에서도 이렇게 온실라라고 되고 미래에서도 온실라라고 되니까요. 그런데 그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 안에 또 다른 힌트를 주는 단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헷갈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뒤에서 예문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미로는 나가 있었죠. 방금 이제 설명을 이미 드렸었는데 그 나도 그 현재에서도 쓸 수 있지만 미래에서도 쓸 수 있는데 헷갈리시지는 않을 거는 그 문장에 다른 힌트를 나타내 주는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어떤 단어가 있을 기 때문에 실제로는 또 헷갈리시지는 않을 거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뉘앙스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네, 좀 복잡한 게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제 실제로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거를 따로 외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특별히 이렇게 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배우기 전에 문법을 배우기 전에 이렇게 몽골에서 실제로 이렇게 지내면서 끊임없이 몽골어로 된 글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뭔가 자연스럽게 익혀진 부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제 계속 몽골어에 노출되는 환경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실제로 몽골어를 많이 보시다 보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비록 이렇게 어떤 때 뭐가 쓰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은 이렇게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구나 정도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막 풀이해 놓으니까 많이 복잡하게 많아졌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 우선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동사에 그 시간을 붙여줄 때, 그러니까 실제로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방법을 적어 놓은 건데요.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해를 빼주고, 그러니까 해가 이거죠. X, 영어로 X 모양, 몽골어에서는 해라고 읽는 알파벳이죠. 해를 빼주고 그 다음에 모음을 본다. 그리고 그 모음을 없앨지 살려줄지를 본다. 네,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이리흐라는 동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리흐라는 거는 동사 원형의 상태예요. 자, 우선 이 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어에서 다에 해당된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라는 그 동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하다는 지금 동사 원형인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활용될 경우에는 뭐 하는 아니면은 뭐 하면서 아니면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죠. 이때 이 다라는 거는 빠지고 뒤에 다른 어미들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몽골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에 해당되는 해를 빼줘야지 이제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해부터 빼주셔야 됩니다. 그 동사를 활용하실 때는요. 그 다음에 이제 해 앞에는 반드시 어떤 모음이 항상 있을 거예요. 이 모음을 없앨지 살려줄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뜻으로 제가 이걸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다라는 걸 다시 예로 들어서 돌아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다라는 거는 그냥 없어지는 부분이고 이 하라는 거는 언제나 남아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활용되든지 항상 살아남아있는 부분이죠. 이거를 좀 어려운 표현으로 어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뿌리가 되는 부분인 거죠. 뿌리 근자 써서요. 그래서 이 뿌리는 항상 남아있죠. 식물의 윗동이를 잘라내도 뿌리가 남아있듯이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도 활용할 때
그 항상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활용이 돼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어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근은 항상 남겨두고 뒤에 이런 뭐 승이라든지 왜라든지 라라든지 이런 어미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붙이는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음, 보시면 자, 첫 번째 승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승은 그 해 앞에 붙은 모음을 없앱니다. 그래서 이리라면은 이 모음의 해부터 없애고 그다음 모음 없애고 승을 붙여줍니다. 자, 여기서 음, 여기에 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승의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이걸 선택한 거죠. 에가 들어가는 형태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동사 원형에 들어간 모음에 그대로 맞춰서 그 어미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에가 원래 동사에 에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여기 어미에도 에를 써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요. 첫 번째 모음을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모음에 아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아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했승 이렇게 승을 붙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도 우를 넣어줍니다. 주승 이런 식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왜를 볼게요. 왜의 경우에는 모음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해를 우선 없앴는데 모음을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립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도 모음을 살려줘서 그냥 끝에 왜만 붙은 형태로 나왔죠. 그리고 라는 모음을 없앱니다. 그래서 없애고 난 다음에 그 라나 레나 러나 루를 붙입니다. 여기서는 에가 들어갔으니까 에를 붙였죠. 또 아가 들어가서 아를 붙이고 어가 들어가서 우를 붙이고 이건 쉽죠. 그러니까 앞에 무슨 모음이 왔느냐에 따라서 그냥 쭉쭉쭉 붙여주시면 돼요. 따라서요. 그 다음에 제벤 또는 체벤인데요. 아, 이게 좀 까다로워요. 이게 모음을 살려줄 때도 있고 없애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없애줄 때도 있고 이렇게요. 이렇게 살려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최대한 정말 몽골어 글을 많이 보시면서 그 자연스럽게 익히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갈이라고 적어놨죠. 그 여러분께서 외우시기 쉽도록 그냥 또 하나 팁을 적어놨는데요. 외 여기 있죠. 그다음에 개, 기역, 그다음에 일, 리을 이렇게 해서 그냥 외가리라고 그 새 이름이죠. 외가리 이렇게 그냥 좀 외우시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그냥 적어놨습니다. 이 외가리라는 게 동사 어근에 들어가면은 체를 붙인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랑 체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가리가 들어가면 체를 붙이게 되는 거죠. 음, 자, 여기서는 모음을 없애고 그 제나 체를 붙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거 외가리에 이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왜 체를 안 붙이고 제를 붙였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 원래라면 체를 붙이는 게 맞는데요. 이건 좀 예외인 케이스입니다. 이런 예외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적어놨어요. 그래서 참 까다롭죠. 이렇게 좀 딱딱 맞아떨어지면 좋을 텐데 이런 예외들이 항상 있단 말이죠, 문법에는. 그래서 원래 이 외가리 법칙에 따르면 여기는 체가 들어가야겠지만 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 경우에는 비치 경우에는 그 모음을 없애고 제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치제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는 모음을 없애고 자, 해부터 없애고 모음 없애고 음, 그 나, 내, 너, 누 중에 붙이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무슨 그 모음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맞춰서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밑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라라는 동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면요. 음, 자, 가라흐는 먼저 이렇게 아라는 여기 첫 번째 동사를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첫 번째 동사가 아니라 모음입니다. 제가 지금 말이 좀 꼬이네요. 죄송해요. 자, 첫 번째 모음 보시면 아가 들어갔죠. 아, 그러면 이거는 뒤에 이렇게 어떤 모음을
어떤 어미를 붙일 때 아를 넣어주면 되겠구나. 우선 이 힌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승을 붙인다 생각했을 때는 아가 들어갔으니까 그 승의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아가 들어간 형태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왜를 붙일 때는 모음을 살려주면 되니까 그냥 왜 그대로 붙이시면 되고 해만 빼고 붙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를 붙이실 때는 모음을 없애고 가라흐에 이 아라는 걸 없애고 라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앞에 아가 왔으니까 여기도 뒤에도 아. 그 다음에 무슨 집엔 체벤에 붙이실 때는 여기 외가리 중에 하나인 이르가 들어가 있으니까 체를 붙여서 가르치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나 체를 붙일 때는 마찬가지로 외가리 중에 하나인 이르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르체. 그 다음에 나를 붙일 때는 여기 아가 있으니까 여기도 나의 네 가지 형태 중에 아가 들어간 걸 선택하셔서 나를 붙이시면 됩니다. 가른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비치흐입니다. 이가 들어간 경우가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어서 연습 문제로 넣어봤어요. 자, 비치흐 경우에는 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이 네 가지 형태 중에 뭘 골라주면 되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가 들어간 형태에서는 A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L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가 왔으니까 L을 선택해서 승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왜를 붙일 때는 그대로 해만 빼주고 맨 끝에 있는 해만 빼주고 이는 모음을 살려주고 왜만 붙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가 들어왔으니까 L을 붙이면 되죠. 그래서 네. 그리고 제 벤에서는 이게 이로 끝났으니까 제를 붙이면 되고요. 그래서 비치치벤 이렇게 되고, 제체 붙일 때도 마찬가지로 어, 이게 이로 끝나거나 아니면 체로 끝났으니까 그 제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나의 네 가지 형태를 붙이실 때는 여기 또 이가 들어왔으니까 에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하나가 헷갈려서 좀 약간 얼버무리듯이 말씀드렸는데요. 그 비치흐라는 동사의 어근이 그 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채까지가 어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중간에 하나를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채가 어근이기 때문에 이 제를 붙이게 됐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를 살리고 제를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흐라는 동사를 볼게요. 에흐는 첫 번째 나온 모음이 아죠. 그래서 승의 네 가지 형태 중에 아를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해만 빼주고 왜를 붙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가 첫 번째 모음이니까 아를 붙여서 라 그대로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제체벤에서는 이게 이제 그냥 하가스이 모음이니까 외가리가 아니죠. 그래서 제를 붙여서 에치벤. 그 다음에 제체를 붙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모음 어근이니까 그냥 제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나를 붙일 때는 여기 아라는 모음이 있었으니까 뒤에도 아를 붙여서 n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어미를 붙일 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승부터 볼게요. 승은 과거를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문을 보시면 세잉yap질 스노, 이거 몽골에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어디 갔다 온 사람한테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봐요. 잘 다녀오셨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잘은 생, 그 다음에 다녀, 얍치, 일슨, 오셨, 그 다음에 우 해서 어요 이렇게 해당되는 건데요. 아이고, 제가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빠지는 겁니다. 네. 그, 이리흐라는 동사가 원형인데, 네. 원형인데, 여기에 승을 붙인 거죠. 여기에 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승을 선택해서, 에가 들어간 형태를 선택해서 승이 붙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마시 호르등 얍승. 마시 아주 호르등 빨리 얍승 갔다. 이때 동사 원형은요. 야와흐라는 동사 원형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아가
야랑 아가 들어가 있죠. 야가 들어간 경우에도 뒤에 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가 들어간 경우에는 에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비슷한 느낌으로 야가 들어갈 때는 뒤에 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가 붙었습니다. 그 얍승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연습으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혹시 태원님께서 이 연습 문제 하나 풀어주시겠어요? 어제 눈이 왔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 단어들은 제가 다 적어놔서 여기 이거를 활용해서 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들 어제 네, 우측들 어제 네, 찼 네, 그럼 눈이 왔다. 네. 그리고 왔다. 왔다. 이제 원래 오다라는 원형은 이 어러라는 건데 여기에 어럭 이제 승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어르승 맞습니다. 얼승. 그래서 어, 우측들 찼어 얼승. 이렇게 하면은 어제 눈이 찼어 왔다. 없어. 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그 얼승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여기 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도 그 승의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어를 넣은 형태를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활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왜로 넘어가 볼게요. 왜는 그 이제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알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거나 그러니까 직접 봤던 어떤 과거에 대해서 하는 그 표현해주는 뉘앙스가 있고요. 주로 글에서 쓰는 그런 형태라서 실제로 이게 회화에서는 많이 들어보시기는 힘든 형태고요. 그래서 구어에서는 이렇게 의문문, 가끔 의문문 중에서도 많지가 않아요. 아주 이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 예문에 쓰인 타 생이압지일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가지 좀 특수한 표현에만 쓰이는 편이고 실제로는 잘 안 씁니다. 이렇게 구어에서는요. 그래서 그 생약지 리뷰할 때 저도 이 왜라는 걸 들어보고 다른 때는 왜를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문에서 가끔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염려하는 말, 아이고 다칠라, 아유 잊어버릴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라 이런 뉘앙스로 쓰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에 보시면 제가 하나 넣어놨죠. 말투와 이런 예문에 넣어놨는데요. 잊어버릴라.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될 때 좀 특수하게 쓰이는 정도고요. 실제로 말을 할 때는 구어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만약에 쓰였다 하는 경우에는 아주 빨리 갔다라고 할 때는 마쇼르등 야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빨리 갔거나 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자기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한 어떤 과거에 대해서 쓴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썼다는 거를 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은 그 방금 거랑 같아서 이렇게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어제 눈이 왔다. 우측들 찼스. 그 다음에 얼업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끝에 이 모음을 그 어러흐라는 게 원래 동사 원형인데 이 해만 해주고 모음을 살려주고 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들 찼스 얼업 이런 식으로 네,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라입니다. 라는 과거와 미래 둘 다에 쓰이는데 제가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같이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한 문단씩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거로 먼저 쓰이는 경우를 볼게요. 과거에 쓰일 경우에는 방금, 그러니까 별로 얼마 안 되는 과거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죠. 방금 그 말하는 사람이 알고 지나간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라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최근의 일을 아주 최근의 과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딜 허일 사이 야블라 그 허일 둘은 사이 방금 얍라 갔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그러니까 방금 간 거죠. 간지 정말 얼마 안 된 과거의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미래에도 라가 쓰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래로 쓰일 때는 이제 곧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순간 직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이제 그 직접 이렇게 뭔가 하려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곧 하려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인데요. 특히 그 미래의 일이 이제 그 말하고 있는 그 시점이랑 아주 가까울 때, 그러니까 이제 곧 하려는 경우, 아주 최근의 미래를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till 허일 어떠야플라라고 하게 되면은 그 둘은 이제 곧 가려고 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는 이제 이제란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문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둘 다 till 허일 야플라가 되는데요. 그 그냥 till 허일 야플라라고만 하면은 그 그게 이제 과거에 갔다는 건지, 그러니까 방금 갔다는 건지 아니면 이제 곧 가려는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힌트가 되는 다른 단어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이라는 거는 방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방금이라는 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쌀, 단어니까 이거는 방금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라구나라고 이제 랍스타.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떠라는 거는 이제라는 뜻이죠. 이제라는 거는 지금 현재이거나 아니면 이제 곧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쓸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얍라라는 말이 있는데 앞에 어떠라는 게 있으면 이제 곧 가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미래에 쓰이는 라구나라고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문장에서 쓰일 때는 이렇게 항상 힌트가 되는 다른 말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비슷한 문장이죠. 수업이 끝난다는 그런 문장인데 방금 끝났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곧 끝나려고 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나눠서 그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규님께서는 마이크 사용이 힘들다고 하셔서 그러면 그 다음 분이 제게 보이는 분이 이제 은혁 군인데요. 혹시 지금 마이크 쓰실 수 있으실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실 수 있으신가요? 자, 방금 수업이 끝났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Sai, 네, ses, 네. dos. 잘했어요. 네, 사이 히첼 도슬라가 되는 거죠. 어, 제가 이것도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 그 오가 들어간 경우에도요, 뒤에 r을 붙여줍니다. 이거를 제가 자료를 드릴 땐 좀 더 내용을 보충해가지고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네요. 아까 야가 들어간 경우에도 r을 선택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o가 들어간 경우에도 r을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라가 붙었어요. 네. 그래서 도슬라가 붙게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이제 곧 수업이 끝나려고 한다를 만들어 볼게요. 혹시 도영님 지금 문제 풀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사이, 히짤, 네, 지금입니다. 예, 지금, 네, 네, 어떠, 히짤, 네, 에, 도, 도, 네. 슬라. 네, 잘하셨습니다. 히첼 도슬라. 그래서 보시면은 똑같이 다 라로 끝났는데요.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과거인지 미래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방금이라는 사이가 들어가면은 과거가 되는 거고, 어떠라는 그러니까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이 라가 붙었을 때 미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힌트가 되는 단어를 보시고 과거인지 미래인지 라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나체입니다. 제나체는요, 미처 모르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해 들은 거죠. 내가 직접 이렇게 뭔가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들은, 그러니까 간접 경험한, 네, 좀 어렵게 표현하지만 간접 경험한 과거,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뭔가 이게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이렇게 뭔가 깨달았어요. 그런 방금 깨달은 사실에 대해서 할 때, 했었네, 했네, 라고 할 때, 제나 체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어떨 때 제를 쓰고 체를 쓰냐면, 그 어근이 왜, 게, 일로 끝날 때 체를 쓰고, 나머지 경우에는 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모음조와 X 무조건 에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모음조화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왜 예를 들어서 승을 보시면요. 네 가지 형태가 있었죠. 그래서 앞에 무슨 모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뒤에 어미를 붙일 때도 이렇게 뭐 아, 우, 예, 뭐 이런 식으로 달라졌는데 이거는 무조건 에만 붙여줘요. 그래서 모음 조화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아가 와도 에 뒤에 에가 붙고 앞에 뭐 우가 와도 에가 붙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제 아니면 체입니다. 네, 항상 이 에를 붙여주게 된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라는 문장이에요. 틸, 그, 홍, 사람이 배째 있었다고 한다입니다. 배째에서는 이게 어근이 그 외가리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제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배째가 됐고요. 두 번째 예문 볼게요. 아론질 웅그르제 10년이 지났네 어느새. 와 시간 진짜 빠르다. 10년이 지났네.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제나 체를 붙여주게 되는데 여기 외가리 중에 하나인 이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닌 체를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문 두 개를 봤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또 연습 문제로 실전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함께 뛰었다고 한다입니다. 혹시 미셸님 풀어보실 수 있을까요? 미셸님 혹시 지금 마이크 사용 가능하신가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들은 함께 뛰었다고 그들은 한다. 샤워, 네, 티, 네. 네, 네. 그 다음에 함께, 함트, 네, 네, 함트, 그 다음에 뛰었다고 going, 네, going,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이거 없으니까 제, 맞습니다. 외가리가 아니죠. 어근의 형태가요. 그래서 제를 붙여서 구이제가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여드리자면은 did 함께 구이제라고 하면은 그들은 함께 뛰었다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처음 뵙는 분이 계신데요. 그 윤효진님께서 혹시 이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에게도 넣나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잘 그 소리가 좀 작아서 잘 안 들리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에게도 넣나요? 아, 그에게는 그에게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책을 전내까지만 네,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놈, 네. 오고제, 네. 네. 잘하셨어요. 발음만 좀 더 이렇게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욱제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우제,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여기는 답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못 봤어요. 제가 보기에 그 얘기를 넣어 놓고 방금 못 보고 그냥 책을 전내만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네. 그 그쵸. 그 얘기를 넣게 되면은 툰드라는 말이 앞에 붙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는 욱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책을 그다음에 욱제. 여기서는 제가 아니라 체가 붙는데 왜냐하면 우거라는 동사의 어근이 여기까지인데요. 그 어근의 외가리 중에 하나인 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체가 붙습니다. 그래서 욱제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어근이 어디까지냐 사실 이렇게 처음 보실 때는 어근을 알아보기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근은요, 그 동사에서 해를 빼고 그 다음에 그 모음을 빼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세 번째 있는 그까지가 어근이라고 봐주시면은 좀 쉽습니다. 네, 모든 동사가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현재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나,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 제벤 또는 체벤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상황 또는 말하는 그 순간의 상황을 나타낼 때는 그 나라는 어미를 붙이게 되고요. 그런데 나라는 거는 그 문맥에 따라서 현재 또는 미래로 해석이 된다고 그 앞에서도 살짝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int 비친이라고 하면요. 여기에 쓴다. int가 여기에 비친이 쓴다인데요. 이것만 딱 보시면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여기에 이게 쓰는다는 뉘앙스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게 미래에도 이렇게 쓴다는 걸로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뒤에 어떤 힌트를 나타내는 단어가 앞에 없으면은 좀 이것만 봐서는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짧은 문장을 들으실 기회는 있으실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럴 경우는 차라리 괜찮은 게 이제 그 상황 맥락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in the kitchen이라고 했으면 아 이거는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거구나. 아니면 그 사람이 우리 내일 뭐뭐 할 건데 이렇게 in the kitchen이라고 했으면 아 내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나왔으니까 이건 미래를 나타내겠네라고 이렇게 그런 맥락이 있을 거니까 말을 하는 상황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냥 이렇게 딱 갑자기 한 문장만 나왔다면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래서도 어떤 이렇게 앞뒤에 어떤 이어지는 내용이 있을 거니까 실제로는 많이 헷갈리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 딱 보면은 헷갈리실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힌트를 나타내는 다른 말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여기에 쓸 것이다 라고 힌트가 되는 단어가 하나 들어와 주는 식인 거죠. 그래서 말가시가 내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게 이 네라는 어미가 그 미래 형태로 쓰인 거구나 라고 알아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 있는데요. int 비치치 ben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 이렇게 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현재 진행형 제 ben 또는 채 ben을 쓰게 됩니다. 채 ben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에 외가리, 외나 개나 일가 있을 때 채 ben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순서가 앞으로 넘어가서요. 혹시 태호님께서 첫 번째 문장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함께 뛴다 라는 문장입니다. 예. tid 네, 함께 hamt 네, tid hamt 다음에 이 동사를 그- 활용해 주시면 되죠. 네, hamt 네. 이제 나 중에 나, 내, 너, 누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이네요. 우가 붙으면요. 예. 에를 붙여주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네. 헷갈려가지고. 네,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못 드린 아닙니다, 부분이네요. 아닙니다. 네. 고이, 고이, 네. 고힌? 그쵸. 발음을 하실 때는 네. 제가 우선 써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구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이, 예. 네. 고이. 왜냐하면 그쵸. 아티드, 함트 구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이. 네. 왜냐하면 이 단모음이 맨 끝에 나온 경우에는 소리가 아예 없어지기 소리 때문에 안 나니까. 그쵸. 인까지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뛰고 있는 중이다. 이거는 이제 현재 진행형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테트 네, 함트 네. 꾸이집엔 잘하셨습니다. did, haven't. 네, 첫 번째 문장 답은 did, haven't, 구인이었고요. 두 번째 문장은 did, haven't, which been.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셸님. 그들은 내일 함께 뛸 것이다. 미래 형태를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had 네, 내일 말 말가 네. 그 다음에, 함 네, haven't. 구이 뛰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아, 나 뛸, 붙이면 되나요? 뛸 것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나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뛸 것이다. 뛸 네, 것이다. 네. 그러면 네 붙이면 그쵸? 어 그러면 실제 발음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보이- 보이네? 네. 보이네? 보이네. 아, 그쵸. 원래는 구이네라고 읽는 게 맞지만 그 실제로 발음이 될 때는 그러니까 써줄 때는 구이네가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발음할 때는 그쵸. 구인. 구인까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맨 끝에 온 단모음은 소리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명 들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그 설명은 머릿속에서 있지가 않네요. 그쵸. 이게 맞아요. 이렇게 익숙하지를 들었는데 않으니까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실 네. 수가 있어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을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did, 말가시, 함트, 구인 이렇게 되는 거죠. 구인. 네. 그래서 네, did, 말가시, 함트, 구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다들 잘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때까지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득이 있었습니다. 자, 득인데요. 자, 득은 그 현재인데 현재 중에서도 그 예전에도 좀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제가 어떻게 나타냈냐면요. 득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과거에도 계속 해왔고 그다음에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어떤 동작인 거죠. 아니면 어떤 사실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좀 과거랑 미래에 걸쳐서 득을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득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랑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나는요, 지금 나는 과거에도 계속 그래왔는지는 알 수는 없는, 지금 일단 현재랑 미래까지만 이렇게 해당되는 어떤 사실이고요. 득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과거에도 해왔던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나타내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득이 살짝 과거를 좀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 같은 개념인가요? 현재 완료요. 영어의 현재 완료요. 현재 완료랑은 좀 다르고, used to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항상 반복되는 어떤 사실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used to는 과거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죠. 어, 아니다, 현재에 대해서도 쓸 수 있죠, used to를. I used to go to, 현재는 아니라는 뜻인 과거에만 과거에 유스는 과거에만 아, 그랬고 현재 반복된 그런 습관들 어떤 것들. 그쵸. 유스트는 과거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 네, 헷갈렸어요. 음, 그래서 약간 느낌상으로는 영어의 used랑 비슷하지만 used는 과거에만 쓰지만 이 몽골어의 득의 경우에는 현재를 강조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그냥 그런 느낌 정도를 기억해 네.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딱 뭔가 영어에서 맞아떨어지는 게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영어에서는 그냥 현재형으로 쓸 것 같네요. 이렇게 항상 지금 이렇게 뭔가 항상 반복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현재 개념. 네. 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항상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강조해 줄 때 현재를 그리고 그게 현재의 사실일 때 득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요. 팅기르트 나르 베드 하늘 팅기르 트는 에는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날 해가 베드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해는 항상 하늘에 있고 그 사실은 항상 반복이 되죠. 그래서 그 베드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벤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득이랑 이 나를 붙이는 차이가 그냥 어떤 뉘앙스를 좀 더 살려주고 싶느냐의 차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팅겔트 나르 벤이라고 하면은 하늘에는 해가 있다. 똑같이 해석이 되는데요. 그냥 벤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지만 베득이라고 하면은 해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요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 앞토부스 버스는 우글러 아침 타운 차가스 5시부터 얍득 다닌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버스가 항상 아침 5시부터 다니곤 한다는 거죠. 항상 반복되는 어떤 사실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게 반복적인 사실, 잘 변하지 않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고 그게 현재에도 그 현재 사실일 때 득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효진님 차례네요. 효진님 혹시 이 예문을 몽골어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는 몇 시에 운동을 하니? 치 네, 헤딩 착 네, 다스클 네, 히득 네. 그리고 의문문을 혹시 아시나요?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혹시,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잘하셨습니다. 자, 일단 답부터 볼게요. 여기까지 효진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는 몇 시에 히튼착트 다스갈 운동을 하니? 히득. 근데 히득까지만 하면은 너는 몇 시에 운동을 한다가 되죠. 근데 하니? 라고 지금 이렇게 묻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의문사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에 왜가 붙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배운 거라서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효진님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몽골어 의문사, 그러니까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의문사를 붙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닫힌 질문이 있고 열린 질문이 있어요. 닫힌 질문을 할 때는요, 예나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고, 열린 질문을 할 때는 예나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질문인 거죠. 몇 시에 운동을 하니? 라는 질문에 예나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이제 열린 질문인데, 닫힌 질문을 할 때는 오, 우, 그 다음에 요, 유, 이걸 의문사로 붙이고요. 열린 질문을 할 때는 배나 왜를 의문사로 붙여요. 근데 지금은 열린 질문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붙이게 되는데요. 왜 배가 아니라 왜를 붙였냐면은 배를 붙일 때는 아까 왜 우리가 제나 채를 둘 중에 이렇게 선택해 줄 때 채는 외가리가 붙을 때 채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비슷하게 앞에 어떤 알파벳으로 끝나냐에 따라서 배를 붙여주냐, 왜를 붙여주냐가 달라지는데요. 이때는 제가 그때는 외울 수 있는 팁으로 외나무를 드렸습니다. 앞에가 외나무로 끝나면은 배를 붙여주는데 그러니까 외나무가 아닌 경우에는 왜를 붙여줍니다. 근데 이거 앞에 볼까요? 앞에 개라는 알파벳으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배가 아니라 왜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의문사를 여기서 선택을 해서 치히튼착 다스갈 히득 왜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의문문에 대해서 모르시면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의문사를 다룬 강의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때까지는 계속 과거에 뭐뭐 했다, 아니면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 현재에 뭐뭐 한다를 배웠는데 이건 다 긍정의 문장이었죠. 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뭘 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래에 뭘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하는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구이, 승구이, 그다음에 그 오른쪽 미래에는 흑구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과거 부정입니다. 아구이, 안 했다. 승구이, 못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죠? 아구이는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근데 승구이라고 하면은 못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죠. 네, 그런 이제 안과 못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부정을 활용하실 때는요,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그 어근, 그러니까 동사 원형에서 해를 뺀 부분, 이 장모음으로 끝나면 개를 넣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밑에 나와 있는 예문을 먼저 일단 하나 볼게요. 오라는 동사를 보겠습니다. 오라는 동사의 어근은 이까지예요. 오, 이 두 개. 이게 어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장모음이잖아요. 그럼 장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원래 바로 붙인다면은 오, 그 다음에 아구이가 되겠죠. 오아구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중간에 이렇게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로 붙여주면은 좀 말이 어색해진다고 생각을 했는지 연결고리를 하나 넣기로 한 거예요. 몽골어에서. 그래서 이때 게라는 자음을 넣습니다. 그래서 오아구이가 아니라 오가구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근이 그 장모음이면 게를 넣어준다. 이거 하나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아구이, 승구이가 있고요. 그 미래에는 흑구이입니다. 미래는 상당히 쉬워요. 왜냐면요. 동사 원형에, 그러니까 흐로 끝난 동사 원형에 구이만 붙여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하나 볼게요. 오를 다시 볼게요. 오라는 동사 원형이 있죠. 근데 끝에 구이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구이. 이게 오라는 게 마시다라는 뜻인데요. 오구이라고 하면은 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고요. 예문은 예문은 이제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이제 다른 거 활용할 때랑 마찬가지로 그 아구이에도 네 가지 지금 숫자 4를 적어놨죠. 에구이도 되고 어구이도 되고 우구이도 되는 거죠. 네, 아구이도 되고요. 이 네 가지 중에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그 앞에 무슨 모음이 맞느냐에 따라서 뒤에 걸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가 들어왔을 때는 에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어가 있을 때는 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우가 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승이 붙을 때는 앞에 오가 왔으면 아, 이가 왔으면 에, 어가 왔으면 어, 그다음에 우가 왔으면 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가 왔으니까 에, 어가 왔으니까 우가 왔으니까 우.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그냥 뭐 선택한 게 아니네요. 이거는 그냥 동사 원형에 그대로 붙인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연습 문제 하나씩 돌아가면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태호님께서 이 오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준비가 안 되셨다면 그 은혁 군이 혹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오가 두 분 다? 네, 지금 네. 문제를 못 들었어요. 이 오가라는 거에 그 아구이, 승구이, 흑구이 이 세 가지 이걸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붙이면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가가 있는데 만약에 아구이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건 오각, 오가 퀸. 오가 퀸.
이게 약간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어근을 보시면요. 여기까지가 어근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장모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가, 오가, 구이. 네, 여기 개를 중간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는 자, 오가라는 건 씻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건 안 씻었다는 건데 못 씻었다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승구이를 붙여볼까요? 오, 네, 잘하셨습니다. 오가 승구이입니다. 오가, 그 다음에 여기 아가 들어왔으니까 또 여기도 아래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가 승구이. 자, 그러면 이제 안 씻을 거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미래를, 그러니까 안 씻을 거야, 미래에 대해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흑구이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오가구이. 그쵸? 오가 흑구이가 됩니다. 이거 제가 다 지워버렸네요. 죄송해요. 오가, 네, 여기 바로 그냥 구이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오가 흑구이 이렇게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도영님께서 비치 혹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치 네. 이가 들어오면은 비, 에를 빛의 넣어주시면 됩니다. 빛의 구이. 네, 잘하셨습니다. 빛의 구이. 자, 그 다음에 이거 비치라는 거는 쓰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다 할 때 쓰다요. 그러면 이제 안 썼다가 되고 못 썼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승구이. 맞습니다. 빛승구이. 자, 그 다음에 안 쓸 것이다. 미래를 나타낼 때는 빛의 뭐야? 빛이 구이. 네, 잘했습니다. 빛이 흑구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미셸님 차례네요. 이제 히로 연습을 해볼까요? 자, 히는 뭐를 그냥 한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do랑 같은 뜻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히는 그러면 안 이거는 했다. 그러면 네, 히로만 하고 네. 안 했다는 히가 자, 여기도 주의해 주실 히가인, 게, 히게인, 히가인. 안 돼? 그쵸. 개를 잘 넣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구이의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히가인, 여기도 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히가, 에를 넣어주시면 돼요. 뒤에 활용이 될 때는 이에서 애구나. 그러면 네네 히게로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히게, 히게 구이 구인, 네 이렇게 히게 하시면 구인.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장모음을만 적어놨네요. 제가 자료를 중간중간에 계속 빠뜨린 걸 발견하게 되네요. 이게 장모음이나 이중모음으로 어근이 끝나면 개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미셸님께서 방금 제가 안 가르쳐드린 부분까지도 잘 응용을 하셨어요. 개를 잘 넣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개를 넣어주고 애 구이를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못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히, 승고이, 맞습니다. 히승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 나는 하지 않을 거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히후구이. 맞습니다. 그냥 동사 원형에 구이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히흑구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 원형이 있고 끝에 어떤 시제냐 아니면 또 그 시제 중에서도 어떤 뉘앙스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미를 다양하게 붙여줄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수업 시간 동안 다양하게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렇게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총 무려 11가지의 시제를 여러분께서 오늘 다 소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많이 딱딱했을 텐데도 끝까지 네, 잘 따라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팔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팔격도 몽골어 문법에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말의 그러니까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말에 이제 은는 이가 뭐 아니면 누구에게 뭐뭐의 뭐뭐을를 누구와 아니면 어디로부터 뭐 이런 다양한 조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몽골어에도 대표적인 8가지 조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알아두시면 또 몽골어 문장을 훨씬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8격을 공부하면서 이제 강의에 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엔딩 화면은 이겁니다. 요즘 이런 말을 좀 자주 보게 돼서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라는 말인데요. 이게 마침 오늘 우리가 배운 시제를 또 활용할 수 있는 예문이기도 하더라고요. 했고, 과거 들어가 있죠?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진행형, 그 다음에 할 거야, 미래 이렇게 또 3가지가 마침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히스타날, 생히슨, 생히치벤, 생힌. 네, 이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잘 하셨고, 또 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잘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배운 거를, 네,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